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장 제조업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제조공장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로 사스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공장장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 좀 쉬운 말로 이렇게 짧게 설명이 안 되나요? 디지털 공장관리사무소 공장장입니다. 공장을 관리한다고요? 네. 공장이 무슨 관리할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회사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받기에 시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뽑기를 해서 네. 1분, 3분, 2분, 5분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냥 네. 잘 뽑으시면 네. 그 시간 안에 회사를 소개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벤트 한번 해보실까요? 도전! 짠! 3분입니다. 3분 동안 그럼 한번 사업 설명을 들어볼까요? 공장장은 디지털화된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제조공장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공장들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공장들이 나눠 쓰는 임대공장의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공장 건축물은 애초에 설계단에서 나눠 쓰려고 했던 공장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계량기를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IoT 설비들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만 관리 서비스로 관리 청구서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저희는 현장에서 POC를 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IoT 센서들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현장과 그리고 백오피스를 디지털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조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들 그리고 레거시한 영역에서의 그동안의 부동산 관리회사들이 하던 역할들을 저희는 현장에 필요한 것만 섞어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풀었고요. 해당 서비스를 5월 셋째 주에 드디어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공장장닷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수많은 제조 공장들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소규모의 공장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요 고객이 되겠군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후로도 사스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됐던 기능은 전기 쪽입니다. 전기요금이 작년 10월부터 3차례나 올랐고 현재는 30% 이상 오른 상태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다양한 제조공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을 미리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전에 API를 연동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통해 AI 엔진에게 패턴 분석을 시키는 모듈을 설정하고 절감부터 현재 사용 패턴으로 얼마의 전기요금이 나올 건지까지 다 계산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하나씩 구현되고 이후로는 한국의 공장을 가지고 해외 공장까지 갖고 계신 제조 공장들을 대상으로도 노트북의 OS, 인프라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해외 산업 단지까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공장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어떤 단체나 정부보다 산업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앉아서 사업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공장관리 솔루션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전기요금, 네. 하나의 계량기를 쓰는 여러 개의 임차인들이 되겠네요. 색방 사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대부분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는데 네. 그게 공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나요? 놀랍게도 현재 노후화된 산업단지들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전기요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전기요금이 한 달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제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전기 계량기가 하나가 있는 데에서 각자 쓰는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측정 가능한 디바이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시장에서는 협의를 잘 하거나 또는 모자 분리라는 그 한전 간의 계약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쓰기는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협의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일정 기간에 했어도 어떤 식으로 기기가 늘고 설비가 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모자 분리라는 형식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계약이 끝날 경우에 이 전기 계약을 갖고 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당해본 임대인들은 임차 공장에게 전기 모자 분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임차 분리를 하면 임차한 그 계량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권리를 가지나요? 네, 한전과의 별도 계약이 돼요. 한 공장 건물에 1000kg를 만약에 계약을 처음에 했다가
임차인 한 명이 300kg를 나눠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이건 분리 계약으로 나눠 가져갑니다. 그럼 700대 300으로 나뉘게 되고 각자의 권리가 돼요. 이건 부동산 계약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임대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도 300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300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검증되고 저렴해진 디바이스와 통신 방식을 적용해서 그걸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하나의 계량기가 있고 그 밑에 차일드 계량기를 붙이는 거네요. 네, 붙이는데 맞습니다. 그게 비싸지 않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대로 네. 요금을 나누면 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나요? 공장장이 실제로는 뭐 전기에 관련된 것만 제공하는 건 아닐 텐데 네. 좀 일단 우리가 서비스하는 목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가장 앞단에 있는 기능은 장부 기능입니다. 임대 장부. 예를 들어서 임대료와 그리고 관리비가 아파트의 관리비 청구서와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고, 이분들의 청구서를 한 줄씩 만들어서 레포트의 형식으로 임대인에게 보내주는 형식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공유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우리가 만들어 준다고요? 네. 관리비를 이렇게 항목별로 잘 정리해서 주는 네. 일종의 장부 기능이 그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업무 부담을 많이 줄여주겠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인에게는 편리한 기능, 한 달간의 비용들을 다 취합해서 로직을 만들고 배포해야 되고 이것들을 다시 독촉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일련의 기능들을 자동화시킨 것이고, 임차인에게는 투명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필요한 백오피스 기능을 제공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어떤 공장이든 법적으로 필요한 외주 계약들이 있습니다. 소방 안전, 전기 안전, 승강기 안전, 그리고 청소라든가 다른 기타 용역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그냥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쪽이어서 저희는 이 부분도 저희의 플랫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이 플랫폼 안에서 계약서를 보관해드리고, 이후에 업체 풀을 기준으로 다른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좀 보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소방 관리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 안전, 승강기 안전, 이게 대표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뭐 임대인이 기존에 계약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구조로 다 돼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라기보다는 멈춰있는 시장으로 저는 보였어요. 예를 들면 이 시장도 분명히 더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신생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소개할 루트나 창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장을 관리하면서 여러 업체들을 다 같이 만나보고 일을 같이 해보면 잘하는 업체분,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시장도 좋고 고객도 좋으니까요. 그 계약의 주체가 임대인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일종의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당신이 지금 현재 이러한 게 있는데 다른 대안으로 이런 업체도 있다라는 걸 일종의 광고 형태로 제공하는 건가요? 이후에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일종의 미니 순고 같은 모습으로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업체 풀이 있고 그리고 업무가 존재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기능과 견적의 기능들을 구현하는 형태로 업체 풀을 저희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전문 임대인이면 그런 관리 업체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저희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공장주, 공장 임대인의 페르소나가 다른 부동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임대 사업을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모든 법령 정보와 업체의 인프라를 갖고 계세요. 하지만 공장주는 좀 달랐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임대 사업을 하시려고 공장 임대를 하신 게 아니셨어요. 처음에 인천 경기 지역에 500평짜리 공장, 9m의 고가 있어야 되고 호이스트가 몇 개 있어야 되는 이런 스펙이 정확하게 있으신 곳을 찾으시는데 신축을 하지 않는 이상 딱 맞는 공장을 찾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더 큰 사이즈의 공장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남는 부분을 임대해주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게 공장 임대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본업에 바쁘신 분들이고 본업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을 관리하시는 부분이나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의 빈칸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채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첫 단에 설명드렸던 전기 기능인데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전기비는 한 줄이거든요. 근데 그게 공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한 공장의 청구서에
전체 비용 중에 40% 정도가 전기요금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근데 네. 그게 뭐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또는 누군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여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을 없애준 거네요. 그 부분이 저희의 향후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의 전기 사용량 정보는 설비의 가동 정보이고 설비의 가동 정보는 제조회사의 매출 정보랑 저희는 패턴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현재 저희의 60개 정도 되는 제조 회사들을 대상으로 패턴 분석만 해봐도 20%에서 30% 사이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드는 패턴으로 2, 3개월 되면 연체가 되시는 그런 패턴이 조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다양한 패턴 분석을 통해서도 다음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고급 정보가 되겠네요. 이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하여튼 세를 제대로 못 받는 게 큰 관심사일 텐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고객들이 좋아할 것 같나요? 우선 임대인분인 저희한테 돈을 주시는 고객분 입장에서는 장부 기능이 가장 주요했고요. 사용자들, 공장주를 포함해서 같이 사용하고 계신 임차인분들 모두는 전기 기능을 가장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공장장닷컴이 9월에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맨 앞에 나오는 게 전기 기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 패턴을 분석해드리고 그 해당 패턴을 기준으로 이번 달 말에 청구될 요금을 예상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능을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저희는 청구서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재고객이 얼마나 될까요? 임대인 기준으로? 합법적인 공장 건축물로 봤을 땐 72만 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조 회사들을 기준으로 법인 회사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36만 정도 됩니다. 전국에 산업단지는 1240개 정도가 존재하고요. 저희는 나눠져 있고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다양한 실험을 1200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사이즈와 임대료 시장 그리고 관리비 시장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관리비 기준으로 연 12조 기준으로 보고 있고 산정 방식은 저희의 객단가 곱하기 공장 건축물 수입니다. 하지만 이 공장 건축물 수에는 최근에 공장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 환경산업 쪽의 건축물들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신 건축물들을 포함한다면 저희는 좋게 100만 채는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과금하는 방식이나 과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의 프라이싱 방식은 사실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 수수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평당 관리비로 책정을 해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공장이 일반적으로 작은 공장들이 한 1000평 정도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평당 관리비 수수료로 지금 저희는 책정해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아까 말한 대로 몇 개냐 임차인 곱하기 뭐 얼마 이런 식일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정확하신 게 지금 저희가 프라이싱의 정책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평당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새로운 고객 페르소나가 생기고 있어서 저희도 두 가지를 섞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숫자 또는 평당 기준으로 하고 왜냐하면 평당 기준도 이게 일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방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노후화 정도 같은 것들을 따지고 업무 형태를 한 52가지 정도로 저희가 지금 나눠놨고 여기에서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과 이후로 자동화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람이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영역으로 나눠서 어떤 영역까지 저희가 업무를 해드릴지를 협의하고 프라이싱을 다시 바꾸고 있는 형태로 지금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을 좀 상상을 해보면 어쨌든 처음에 문의가 들어오면 현장도 가봐야 되고 사실은 설비도 봐야 되고 나중에 계약이 되면 실제로는 그 IoT 기기를 설치도 해야 되고 설치한 게 제대로 됐는지 중간중간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아요. 접점이 많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용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돼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단계별로 계속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공급하는 서비스가 이러니까 이걸 다 쓰셔야 돼요 라고 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백오피스 기능을 영업의 첫 번째로 시작하시는 거구나. 네. 그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네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우리하고 연동만 해주시거나 입력해 주시면 네. 우리가 알아서 뭐 일종의 고지서처럼 임차인들에게 이렇게 배포되게 하고 당신은 그게 매월 잘 관리되게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해 주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기능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세 개의 성격을 보면 장부 기능은 영업할 때 또는 비용 부담은 작고 실제로는 고객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도입할 수 네. 있고 그다음에 전기 관리까지 가면 이건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네요. 그죠?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세상에 혼자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제조 2.0이라든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급자로 선정을 받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풀 수 있고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회사들과 협업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이미 MOU도 많이 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협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렌탈 방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저희의 부담도 줄이고 공급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식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네. 실제로는 서비스 자체만 보면 하여튼 고비용 서비스인 건 분명하네요. 끝까지 간다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 단계는 장부 기능 또는 뭐 고지서 배포 기능 정도처럼 그걸 자동화하는 건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이겠네요. 네. 그건 뭐 그 실제로 도입 비용이 크지는 않겠네요. 네. 시작은 뭐 이렇게 장부로 시작하고 정기 관리로 할 텐데 그 다음에 사업의 확장 전략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팀이 생각하는 서비스의 아이덴티티는 결국엔 사스 형태인데 이 사스 형태의 제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스마트 팩토리처럼 굉장히 민감한 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민감 산업 데이터, 즉 공장의 전기 사용량 또는 전기 사용 요금, 뭐 수도 사용량 같은 그런 민감하지 않은 이분들의 원가 정보나 노하우를 건드리지 않는 영역의 데이터를 갖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드리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으로 사스화를 하는 게 저희의 지향점이 될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표님 같은 확장 전략을 선호해요.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에 집중하고 그걸 계속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장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산업 데이터의 그 질적인 측면으로만 1대1로 본다면 스마트 팩토리 회사들보다는 분명히 그 질이 떨어지는 가치가 좀 적은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개 회사가 아니라 10개 회사, 1000개 회사, 10,000개 회사로 넘어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는 영역으로 갈 것이고 그 안에서 커머스도 생길 것이고 광고 시장도 생길 것이고 커뮤니티를 더해서 핀테크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위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네. 사업을 할 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는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게 실제로는 집중력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관리하는 여기에 집중해서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늘어가면 온전히 요구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부와 전기 관리 또는 수도 관리 이 세 개만 해. 그것만 정말 잘해. 근데 우리 회사가 이 사실은 기능이 단순하잖아요. 설명하기도 쉽고 도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게 결정할 수 있고 네. 당장 눈에 보이는 ROI가 보이니까 빠르게 시장을 이렇게 장악해 갈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여기다가 뭐 커머스나 핀텍이나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들어가는데 무거워지고 우리 조직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다가 여기 원래 집중되어 있는 이 우리 코어 아이템을 이게 실제로 시장에 침투해 들어가는 속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대부분 회사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것만 해서 우리는 뭐 한 10만 개 정도 회사를 계약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되거든요. 10만 개 정도 하면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큰 회사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또 예를 들면 베트남에 공장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템을 들고 베트남에 딱 갔을 때 우리는 전기만 관리해 줄게. 이거는 굉장히 쉬운 접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핀텍과 막 이게 붙여놓은 게 많으면 들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실제로는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글로벌로 진출할 때 아주 코어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해외 시장을 확장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표님 아이템은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없이 많이 생기는 공장들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빨리 침투해서 장부하고 우리 전기 관리해 줄게. 요금 때문에 싸우지? 네.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공통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과 고객이 반응하는 걸 기준으로 저희는 순서와 일정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는 저희는 실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단들의 영업에만 거의 집중할 것 같습니다. B2B 사업에서의 초기 시장을 이렇게 침투해 들어갈 때 영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영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영업 전략, 영업 인력, 영업 역량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은 제가 영업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리소스의 80%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가고 산업단지의 메인 도로에 현수막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장의 주소를 법원의 등기 모듈에 연결해서 공장 주의 이름과 집 주소를 갑고해서 끌고 오는 방식으로 우편으로 브로셔 보내는 방식, 그리고 산업단지 공단이나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업 현장에 연결된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하게, 마이크로하게, 레퍼럴 방식 세 가지를 다 써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영업을 시작한 지는 이제 사실상 한 달 반이 된 상태입니다. 인천 남동공단,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 시화에 있는 공단들 몇 개 정도가 지금 현재 광고하고 있는 대상들이고 전국으로 저희가 막 우편을 보내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네. 거기를 거점처럼 이렇게 확 먹고 스타벅스 영업 전략하고 비슷하네, 그죠? 네, 그래서 일종의 당근마켓 같은 역할로 이쪽 공단에서 커뮤니티 만들어서 복구타에서 다른 공단으로 넘어가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몇 개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면 그게 좀 일종의 플라잉 휠이 돌기 시작할까요? 우선 저희는 BE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개 공장 정도만 더 들어오면 맞춰져요. 근데 이걸 계속 못 맞출 확률이 높은 건 저희도 이제 인력을 계속 채용하고 개발자라든가 영업에 대한 역할을 계속 늘려나갈 거여서 요거에 맞춰서 저희는 계속 BEP를 맞추고 다시 또 희석하고 맞추고 희석하는 역할로 계속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객단가 자체는 만족스러운 상태여서 영업의 속도를 좀 계속 내보려고 합니다. B2B 사업이 그게 좋죠. 네. 객단가가 실제로는 협의 가능하고 일종의 전문가끼리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고객은 별로 없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고객은 안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중견기업에 잠깐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8개 나라의 공장이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디지털화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해외 현장에서 수기로 일지를 작성하고 스캔을 해서 ERP를 통해서 넘어오고 국내 현장에서는 다시 이걸 프린트해서 결제판에 올리는 되게 이상한 형식으로 아직 공장을 관리하시거든요. 근데 해외 현장에도 저희 국내의 공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 화면에서 보여드린다면 저희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요. 그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뭘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중소 제조업체들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산성과 또는 관리 부담을 줄여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영세 또는 중소 제조업체에 공장을 임대해주는 임대인들을 위한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제조업체에 있는 분들의 관리 부담, 그 다음에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회사가 한 1000만 개 정도 고객군을 가지면 한 달에 10만 원씩은 얼마나 되지? 1000만 원? 1000만 개면 만 원씩 받아도 1000억이죠. 1000억. 10만 원이면 한 달에 매출이 1조가 되네. 그럼 매출이 연간 12조에 1000만 개는 좀 많나? 100만 개는 가능하겠다, 그죠? 네. 100만 개 하면 1조 2천억 금방 하겠는데요? 공장이 많다면서요. 한국만 해도 100만 개 된다면서. 한국 내에서도 데카콘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는 딱 5%에서 10% 사이가 아마 저희의 그 타겟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 다 저희의 관리 플랫폼으로 10만 들어오는 개. 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사이즈만 갖고도 저희는 이후로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만 개 정도면 월 매출 100억에 연간 1200억 매출에 360억 이익이 나면 코스닥에 먼저 상장하고 글로벌 확장한 다음에 나스닥에 추가 상장하면 그때 한 3조 6천억짜리 회사가 되겠네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요. 일단 뭐 5천억짜리 회사부터 돼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대표님 회사 사업이 굉장히 뾰족해서 좋은 것 같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서. 왜냐면 괜히 이렇게 장식이 많은 사업들이 사업할 때 실제로는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한 기능으로 10만 개의 고객을 확보하면 사실 B2B에서는 뭐 그만한 회사가 없잖아요. 베트남, 일본 이렇게 진출하면 100만 개 되고 그러면 어쨌든 데카콘이 된다. 네. 비전이 명확하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이 되는 날까지 정말 사업 재밌게 잘 하시길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이 유니콘 인형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